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기백에서 가장 중요한 평면이라는 거야. 자, 요거 자체는 우리가 지금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새롭게 나오는 개념으로서 잘 기억해 두자. 자, 우선 평면 자체는 공간 도형에서 배웠었지. 자, 뭐가 평면이야? 평평한 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이 있을 때 자, 이게 끝이 아니지. 여기서 바깥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한없이 뻗어나가는 평평한 면, 즉 공간을 두 개로 분할하는 걸 평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도 배웠잖아. 자, 평면의 결정 조건 네 가지 기억나야지. 1.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모르면 빨리 찾아서 기억해. 자, 그러면 이제 공간상에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자, 그게 요 파트의 핵심이야. 자, 그럼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자, 평면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자, 요 평면과 평행한 직선은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뭐 무수히 많겠지. 따라서 평행한 직선을 가지고는 평면 자체의 모양이 결정되지가 않아. 그래서 평면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평면과 수직인 직선이 필요하다. 왜? 이 직선과 평행한 평면은 방향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평면의 방향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평행한 벡터가 아니라 수직인 벡터를 갖다 쓴다. 자, 그거를 수직인 벡터라고 해서 법선 벡터라고 해. 그럼 편의상 요 벡터를 A, B, C라고 성분 표시를 해봐. 자, 그 다음 물론 이 직선과 평행한 평면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평면이 지나는 평면 위에 한 점이 필요해. 그거를 X1, Y1, Z1이라고 놔봐.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X1, Y1, Z1이란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란 걸 구해보자. 자, 그럼 이 평면 위에 임의한 점을 X, Y, Z라고 놓고 나는 이 X, Y, Z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돼. 그래서 자, 요 방법을 써보려고 그래. 자, 얘를 가지고 한번 벡터를 만들어봐. 벡터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A에서 O를 갔다가 O에서 B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5A 벡터 플러스 5B 벡터가 되겠지? 그럼 결국 B에서 A를 빼는 형태. 물론 반대라면 B에서 A 벡터라고 해서 A에서 B를 빼는 형태라고 써도 되겠지? 자,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좀 보기 좋게 그냥 A에서 B 쪽으로 빼볼게. 그럼 X-X1, Y-Y1, Z-Z1이라는 게 결국 요 벡터구나 라는 것 알겠지? 자,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현재 A, B, C인 건데 둘이 내가 찾는 A라는 점은 자, 요 X1, Y1, Z1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었을 때 법선 벡터와 항상 수직이 되는 점들이 되겠지? 그 수직이 되는 점들의 자취가 바로 평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둘이 내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겠지. 자, 따라서 자, 벡터의 내적 성분끼리 곱하는 거잖아. A의 X-X1, B의 Y-Y1, C의 Z-Z1은 0이야 라고 쓰면은 이게 바로 법선 벡터가 A, B, C이고 X1, Y1, Z1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요거 위치 잘 봐도 알겠니? 자, X, Y, Z의 개수가 바로 법선 벡터인 거고 요것들이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얘를 싹 전개해버리면 AX 하나 나올 것이고 BY 하나 나올 것이고 CZ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여기 AX1, BY1, CZ1이란 상수항 덩어리 나오겠지? 이걸 편의상
D라는 문자로 써볼게. 그럼 결국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상수항은 0이 바로 평면의 방정식의 형태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알겠니? 요 두 가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자. 알겠지? 그 다음, 자, 이것과 더불어 너무 기본적인 건데 가끔씩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자. 이걸 X축, Y축, Z축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만들어진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해. 그럼 XY 평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X값, Y값은 무엇이 나와도 상관없지? 그럼 XY 평면 위에 점이 갖는 특징은 X, Y, 0이야. 따라서 XY 평면이라고 한다면, 자, 요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한다? Z는 0이야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원리로 YZ 평면이라면 Y값, Z값 다 나오겠지만 X값이 0으로 일정하는 거니까 X는 0이라고 써주면 돼.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XZ 평면이니까 Y는 0이라는 평면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Y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공간에서 어떻게 해? Y값만 다 나오지 X가 0이고 Z도 0이란 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따라서 X는 0, Z는 0 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Y축의 방정식이야. 그럼 X축은 Y는 0, Z는 0이 되겠지. 자, 요런 기본적인 것 기억해 놓고, 따라서 어떤 평면이 만약에 XY 평면과 평행하면서 뭐 여기 0,0,3이란 점을 지나는 이런 평면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 Z는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알겠지? 자, 이렇게 축에 평행한 평면도 같이 기억을 해둔다. 자, 그럼 이제 개념책으로 넘어가 봐. 자, 여기 이제 평면의 방정식 파트인데, 자, 평면의 방정식에서 여기, 자, 이게 무엇이다? 평면의 방정식 기본형이야. 뭐 표준형이라고 부르겠지. 이때 여기 A, B, C의 역할은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거고, 법선 벡터, 그 다음 x1, y1, z1을 지나는 점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거 갖고 한번 확인해 볼게. 자, 3,0,1이라는 점을 지나고 여기가 법선 벡터야. 이거의 수직인 평면이니까, 자, 어떻게 법선 벡터를 1, 2, 3이라고 그 자리에 써주고, 그 다음에 3,0,1 지나는 점이 x 빼기 3, y 빼기 0, z 빼기 1이라고 쓰면 얘가 바로 내가 찾는 평면의 방정식이구나, 그 뜻이야. 자, 뭔지 알겠지? 자, 요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된다. 그래서 자, 밑에 거 잘 풀면서 확인해 보고, 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실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할 테니까 잘 해라. 자, 그럼 여기 개념 체크 또 연습을 한번 해보자. 평면이 좀 낯서니까. 자, 요 세 점을 지나고 이것이 법선 벡터야. 이거의 수직인 평면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x가 1인 거고, 법선 벡터 2에 지나는 점이 2인 거고, 법선 벡터 1에 지나는 점이 0은 0이야 라고 쓰면 이게 바로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1, 2, 1 지나는 점이 1, 2, 0인 평면의 방정식, 그 뜻인 거지. 자, 감 잡히지? 그럼 실제 문제 14번부터 연습을 해보자. 자, 기본 연습 잘 해놓고 평면 잘 기억해야 된다. 자, 2, 1, 2, 3이란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이야. 그럼 원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뭘 구할 수 있어?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방향 벡터의 성분 표시가 x, y, z의 개수를 1이라고 놨을 때의 분모니까 2, 4,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지? 근데 이 직선과 수직인 평면을 구해. 그 말은 요 방향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니까 이거를 평면 입장에서는 법선 벡터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 뜻이야. 그러면은 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는 0이라고 쓰고, 자 지나는 점이 1, 2, 3이야. 그럼 여기에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전개하면 이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지. 즉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법선 벡터와 정점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한다. 알았지? 그럼 자 두 번째 거 한번 봐봐. 1, 3, 1이란 점을 지나고 이 평면에 평행해. 자 그럼 지금 어떤 평면이 주어졌는데 내가 찾는 건 얘랑 평행하대. 그럼 내가 찾는 게 이런 평면이라면 당연히 뭐가 일치해? 법선 벡터가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법선 벡터는 평면에서는 x, y, z의 개수를 읽어주는 거니까, 자 내가 찾는 법선 벡터 v라고 써볼게. 2, 3,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자 2에 지나는 점 x 마이너스 1, 3에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 지나는 점 z 빼기 1은 0이라고 쓰고, 자 확인. 법선 벡터가 2, 3, 마이너스 1, 지나는 점이 1, 3, 1 됐네. 그럼 전개하면 답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간단하지? 그럼 세 번째, 자 이 점을 지나는데 y축의 수직이야. 자 그럼 볼까요? y축이 누구야? 이렇게 공간 좌표를 표현했을 때 당연히 이게 y축이지. 그럼 대충 내가 구하는 거는 이것과 수직인 평면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평면, 바꿔 말하면 xz와 평행한 평면이구나 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법선 벡터를 뭐라고 볼 수 있어? y축 자체가 법선 벡터인 거야. 그러면 그냥 편하게 뭐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따라서 0, 1, 0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지나는 점이 저거니까 세워주면, 자 x 방향으로 0, x 빼기 3, y 방향으로 1, z 빼기 1, z 방향으로 0에 z 플러스 2는 0이야 라고 써지니까 전개하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결국 z는 1이야 라고 남겠네. 자 우리 앞에도 뭐라고 했어? xz와 평행한 평면은, 자 여기가 z가 아니지? 놀랬어. y지 y. y는 1이라는 식으로 했네. xz와 평행한 평면은 xz 자체가 y는 0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y는 숫자꼴로 나온다라는 거지. 따라서 y 좌표가 1인 점을 지나니까 결국 y는 1이야 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기본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과 평행한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둔다. 자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것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럼 밑에 거 살살 풀어보고 필수 유형 15번부터 볼 건데, 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 자 근데 우리 앞에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배웠었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지면 당연히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구하는 방법, 자 평면의 방정식은 기본형이 ax by cz 플러스 d는 0 이렇게 미지수 4개가 나오는 게 평면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야. 그런데 지나는 점이 3개밖에 없으면 a, b, c, d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런데 평면의 방정식은 구할 수가 있어. 자 우선 봐봐. 얘를 구할 거야. a란 점을 지나는 얘기는 x, y, z에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d는 0이야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b라는 점을 대입하면 3a 마이너스 b 플러스 3c 더하기 d는 0이 되겠다. c라는 점을 대입하면 5a 플러스 b 0이니까 c는 사라지고 d는 0이어야 되겠지. 자 미지수는 4개, 식은 3개. 따라서 a, b, c, d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D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자를 한번 소거해봐. 자 문자를 소거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 봐봐. 여기 B 더하기 D가 마이너스 5A지? 그럼 B 더하기 D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A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C는 0이 돼서 C는 마이너스 4A라는 문자로 표현되겠지. 그치? 그럼 다시 C 자리에 마이너스 4A 넣고 정리해서 자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봐. 그러면 자 P는 마이너스 7A라고 D는 2A라고 자 이렇게 B, C, D, A 간의 관계식이 구해진다. 그럼 결국 A, B, C, D를 A라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 자리에 대입해줘. A는 내버려 두고 B 자리에 마이너스 7A를 넣어주고 C 자리에 마이너스 4A를 넣어주고 D 자리에 2A를 넣어줘. 그 다음 A가 어차피 0이 아닌 숫자란 걸 아니까 양변에 A로 나눠줘 버려.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A가 사라지니까 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4Z 플러스 2는 0이야 라고 표현되겠지. 자 이렇게 지나는 점이 3개라면 이것들을 직접 대입해서 A, B, C, D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자 그 하나의 문자로 양변을 나눠주면 결국 평면의 방정식이 구해진다 라는 거지. 자 뭔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원리 잘 기억을 해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 그거 말고 직선과 직선 밖의 한 점, 뭐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자 이런 거 있었었지? 그거 주어져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다 똑같아.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이 더 나와.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즉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자 뭔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야, 잘 봐.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원리. 우선 평면을 구하려면 어쨌든 평면 위에 정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지? 그럼 직선 자체가 평면 위에 점이니까 둘 중에 뭐 땡기는 거. 자, 요 직선 위에 한 점 1, 4, 마이너스 1. 자, 얘를 직선 위에 점이라고 파악을 하자.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법선 벡터만 구하면 되겠지. 따라서 그 법선 벡터를 편의상 A, B, C라고 놔볼게. 자 그럼 얘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게 이런 평면이라고 했을 때 자 L1이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L2라는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찾는 법선 벡터란 거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니까 당연히 L1의 방향 벡터와도 수직이고 L2의 방향 벡터와도 수직이 되겠지. 따라서 자 L1과의 방향 벡터가 2, 마3, 4네. 2, 마3, 4 이게 L1의 방향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자 L2의 방향 벡터는 없으니까 1, 마이너스 4 그 다음 5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얘네 둘이 수직일 것이고 얘랑도 수직일 거니까 내적이 0이야 라는 조건 쓰면 되겠네. 그러면 2a 마이너스 3b 더하기 4c가 0이고 a 마이너스 4b 더하기 5c가 0이다. 자 미지수가 a, b, c 3개 조건은 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a, b, c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건 법선 벡터야. 법선 벡터는 크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a, b, c의 관계만 알면 충분하다고. 따라서 a, b, c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여기다 2를 곱하면 2a 마이너스 8b 더하기 10c는 0이다. 그럼 둘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5b가 남고 빼면 6c는 0이 돼서 5b는 6c야 라는 관계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결국 b 대 c의 비율은 6대 5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 b를 6k라고 c를 5k라고 둔다면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a는 자, b자리에 6k 넣으면 24k 이 양자 생각하고, c자리에 5k 넣으면 마이너스 25k, 따라서 마이너스 k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잘 봐요. 내가 ABC 자리에 마이너스 k, 6k, 5k라고 둘 수 있는데, 자, 크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니까. 그럼 k를 나누었다 치고 마이너스 1, 6, 5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방향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 6, 5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이제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을 아니까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y 마이너스 4, 플러스 5에 z 플러스 1은 0이야 라고 쓰면 얘가 바로 내가 찾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도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야. 자, 평면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연습 잘 하고 넘어와. 자, 이번엔 필수 유형 17번. 자, 얘는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래. 자, 뭐 교점 구하는 건 쉽지. 우선 둘이 연립하기는 너무 까다로워. 그럼 어떻게? 어차피 평면과 직선이 만난다는 얘기는, 자, 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동점을 표현해서,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 써? 전체를 k라고 두고, 자, 이거를 x, y, z를 k란 문자로 표현하면, 자, 3k 마이너스 1, 2k 더하기 3, 4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직선 위에 임의 한 점이 되는 거야. 그런데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점인 거니까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값을 찾으면 되겠지? 또 넣어주는 거지. x자리에 3k 마이너스 1, y자리에 2k 더하기 3, z자리에 4k 더하기 1, 0. 그래서 주어진 식을 풀면 k 값 나오겠지? 그럼 그 k를 다시 여기에 대입하면 그게 바로 교점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이렇게 평면과 직선의 공간에서의 교점을 구할 때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동점을 찾아서 그걸 평면에 대입해서 등과 성립하는 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해됐지?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럼 다음 필수 유형 18번 보자. 자, 평면과 관련해서, 자,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 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게 알파란 평면이야. 여기에 P라는 점, 마이너스 3, 4, 5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 점을 내가 평면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이 대칭되는 점, 편의상 A, B, C라고 써볼까? 어떤 점을 평면에 대하여 대칭시켰을 때 그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하는 원리야. 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수학에서는 이런 게 있었었지. 자, 만약에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어. 그럼 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점을 A, B라고 놓고, 자, 두 가지 조건을 찾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직선과 원래 직선은 수직이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원래 이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 되도록,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조건 하나와,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직선 위의 점인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중점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자, 관계식 두 개 만들어져서 연립했었었지. 설마 이게 기억 안 나진 않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미지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방금 말한 조건으로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미지수만큼 식을 만들어내고 난 A, B, C의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렇게는 못 구해. 그래서
자, 이런 원리를 쓴다. 평면이면 당연히 법선 벡터가 존재하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4,5가 ABC와 서로 대칭인 관계라면 내가 요 두 점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두 벡터는 평행할 수밖에 없다.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실수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 마3, 4, 5와 ABC를 가지고 내가 벡터를 만들면 한쪽을 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4, C 마이너스 5라고 벡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원래 평면의 법선 벡터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두 벡터가 평행이라는 걸 알아. 평행이라는 얘기는 곧 실수배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내가 t를 곱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a 더하기 3은 2t와 같다는 거니까는 a라는 거를 2t 마이너스 3이라고, b 빼기 4가 마이너스 3t니까 b는 마이너스 3t 더하기 4라고, c 빼기 5가 마이너스 t니까 c는 마이너스 t 플러스 5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즉 a, b, c라는 점 자체를 2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마이너스 t 플러스 5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자체가 ABC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돼서 관계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자, 그게 뭐야? 얘와 얘는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걔는 무조건 평면 위에 존재해야 돼. 따라서 자, 얘랑 중점을 구해서 그걸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겠지. 그럼 둘이 중점 구하는 건 둘이 더해서 1을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3과 얘를 더하면 2t 마이너스 6, 2분의 4하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3t 더하기 8, 2분의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되는데, 자, 두 개는 어디 위의 점? 평면 위의 점. 따라서 평면에 대입하면 x, y 대입하면 t 값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그 t를 구해서 어디다 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지. 자, 이해되니? 자,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도 종종 튀어나오니까 개념 잘 기억을 해두자. 자, 알았지? 자, 밑에 거 풀면서 연습해보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자. 자,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게 이게 개념이 좀 많아. 직선하고는 좀 다르지? 자, 마지막 평면과 평면이 만나. 자,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면, 자, 당연히 뭐가 생겨?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 교선이 생기잖아. 자, 이걸 교선이라고 한다. 그럼 어쨌든 얘는 직선이지. 그럼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의 방정식, 즉 교선의 방정식 구하는 원리야. 자, 요거 잘 기억해둔다. 우선 직선은 x와 y, y와 z라는 관계식의 형태로만 표현되면 되는 거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 기억하잖아. a분의 x-x1은 b분의 y 빼기 y1은 c분의 z 빼기 z1, 이런 형태로 표현돼. 공간에서는. 따라서 x와 y의 관계, y와 z의 관계를 찾아서 둘이 연결만 시키면 된다라는 발상이야. 따라서 자, 얘랑 가지고 우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더하기 2는 0인 거 보니까, 자, 둘이 더하면 y가 사라지겠네. 그럼 2x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결국 2x라는 거는 z 플러스 1, 2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x와 z의 관계가 주어졌다. 그치? 그럼 이제 x와 y의 관계만 구하면 돼. 그럼 이번엔 z를 소거시켜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자, 이번에는 여기서 z를 소거시켜줄 거야, 둘이. 그러므로 z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해서 써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럼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z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고, 자 z를 없애기 위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3x 마이너스 y, z 사라지고 더하기 1은 0이 돼서, 자 3x는 y 마이너스 1, 이거를 3분의 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결론 x는 y와 3분의 y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x는 2분의 z 플러스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두 평면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평면과 평면에 의해서 결정된 교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 자체가 되게 낯설어. 그래서 이게 자꾸 직선이 아닌 것처럼 의식을 한다. 자 이거 직선 맞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방정식 구하는 원리 잘 기억하자.